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최근에 테슬라가 또 업데이트를 단행했는데요. 그 업데이트 후기와 왜 이렇게 이제 좀 발전 속도가 느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딥러닝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 딥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이 발전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드디어 이제 완벽한 원 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킹이 들어와서 브레이크 없이도 모터의 리제너레이션만으로도 이제 브레이킹 어느 정도 됐는데 완벽하게 쓰진 않았거든요.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홀드 모드로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홀드 모드라는 거를 일단 메뉴상에 생겼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드디어 제 차에 완벽하게 활성화가 됐고, 발을 완전히 띄면은 자동으로 그 모터가 잠깁니다. 쓸 때. 그 전에는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별로 없어졌다는 점. 두 번째로, 그 전에도 이미 업데이트 이게 36 버전에서 이제 계속 나오던 상황이긴 한데, 옆에 큰 차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큰 트레일러가 지나가면 차가 약간 그쪽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니까 항상 양 차선이 있으면은 그 양 라인의 중간을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큰 차들은 약간씩 선을 밟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가 중앙으로 가는 게 해답이 아니라 그런 차가 옆에 있을 때는 그걸 인식해서 살짝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옆 주변 차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차 좀 멀어지는,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는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됐었는데, 제 차에는 그게 제가 써봤는데 그게 딱히 그렇게 피하는 느낌을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는 좀 피하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장거리를 운전하면서 살짝 이제 차선 안에서도 좀 이쪽 다른 차가 차선을 밟는다 싶으면은 차선을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그거와 먼 쪽으로 살짝 차를 붙여주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미 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코너에 들어갔을 시에 속도를 자동으로 자기가 감속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매끄럽게 작동을 합니다. 아주 좀 더 스무스하게, 코너링도 더 스무스하게. 그래서 이제는 좀 차가 주변 눈치를 본다라는, 약간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아마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차 중에서 이렇게 발전된 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참 만족스럽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발전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원래 제가 그 오토파일럿에 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잡아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 손목 웨이스밴드, 그러니까 무게가 실린 웨이스밴드를 이렇게 걸어 놨었습니다. 이제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게 안 먹힙니다. 이제 깝깝하게 지내야 했다가 무게를 조금 더 늘려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1kg? 1kg죠. 2파운드가 조금 넘는 무게니까요. 거의 2파운드 좀, 그러니까 1kg 정도 무게를 더 다니까, 이렇게 하나를 더 다니까 이제 더 이상 내깅을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같이 많이 이렇게 이걸 좀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서 테슬라가 좀 더 똑똑하게 이걸 업데이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를 더 달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가 어떻게 또 업데이트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이 무게추를 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흔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모션을 또 인식해서 알아낸다면 방법은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어떤 무게에 대한 이런 업데이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무게를 달게 되면 완전히 핸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엄청난 힘을 가하게 되는 거죠. 무게로 이제 감지하는 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요 정도 무게면은 오토파일럿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 딥러닝으로 이런 발전 속도가 왜 느린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대해서 이제 재정의를 하자면, 레벨 1은 당연히 이제 휴먼이 다 하는 거고, 레벨 1이 이제 발을 띄는 겁니다. 발을. 제가 이거에 반해서 벤츠 E350을 샀습니다. 저기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발을 이제 뛸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반해서 좀 무리하게 그때 차를 구매하게 됐었죠.
이제 테슬라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와 있는 게 이제 레벨 2입니다. 이제 손을 뗄 수 있는 부분적으로. 뭐 테슬라는 거의 레벨 3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좀, 그래서 뭐 2.5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사실 정의는 없긴 하지만 파셜리 저는 레벨 3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저도 딴짓을 조금은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주니까요. 처음에는 다리를 띄고, 그 다음은 손을 띄고, 세 번째는 눈을 띄고, 네 번째는 이제 마음을 띄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띄는 거죠. 빨리 저도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것을 이제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제 막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의 발전에 쓰는데요. 현재 이 DNN은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른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해답을 얻기보다는 왜 이게 발전 속도가 느린지, 그 발전 속도가 느린 이유는 이러한 대략적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웨이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차가 15마일 per hour, 그러니까 한 24km per hour죠. 그 정도 속도로 8시간 정도 돌아다니면 이제 하루에 제너레이션 되는 데이터량이 최소 11TB에서 152TB입니다. 예, 152TB.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딥러닝으로 돌려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가 100TB 전후라는 거죠. 뭐 이제 애프터 프로세서라면 11TB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로우 데이터 한 100TB가 넘는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얻으면 바로 이제 컴퓨터에 넣어서 딥러닝을 돌릴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되지가 않고요.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라벨링을 해야 되죠. 하루에 100TB면은 뭐 열흘만 다녀도 1P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썸션을 2PB가 이제 원이어에 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10TB로 이제 계산한 것 같은데 결국 일단 2PB라고 하면은 이게 1 빌리언 이미지고 10억 장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고 이제 최소 이게 아주 거지 같은데 이 보면 최소 300만 장을 이제 라벨링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기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런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데이터셋을 얻어진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라벨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한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학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건지를 일일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그런 태깅 작업, 그러니까 라벨링이라고도 하죠. 이런 라벨링 작업을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 저 많은 데이터를 사람들이 수작업을 어느 정도 재단을 하고 그걸 또 저 많은 데이터를 이제 엄청난 컴퓨테이션으로 돌려야 되죠. 참고로 딥러닝에 있어서 보통 에버리지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최소 그러니까 보통 딥러닝을 어떤 제너럴한 이슈에 있어서 데이터를 돌리려면 만장에서 10만 개의 샘플이 필요하고요. 좀 하드한 게 한 10만에서 100만? 근데 여기서 이제 디멘저널, 하이 디멘저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아까 이런 이미징 라벨링 플러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이 3D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3D, 사람은 이걸 사물을 이제 3D로 보지 이거를 단순 2D 이미지로 보질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매핑을 이런 걸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들 이것도 사실상 수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정답을 얻기보다 이 정도의 엄청난 데이터 양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빠른 컴퓨터를 쓰더라도 이거는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연구를 해놨는데 어느 정도 저널에서도 이런 걸 칼큘레이션을 했었는데 만약에 100대의 차가 24시간 365일 1년 동안 돌아다니고 속도가 그러니까 25마일 per hour로 다닌다면 그 데이터를 현재 처리하는데 400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오토노머스 완벽한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딥러닝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계속 제너레이션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케이스를 위해서 다시 데이터를 모으고 다시 딥러닝을 돌고 이런 이터레이션 작업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식이면은 400년이 걸린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은 참 딥러닝만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테슬라를 이렇게 낮춰 잡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듯이 이런 차는 존재하지 않았고, 무게추를 하나만 달아놨는데 다시 두 개를 달게 만드는, 지금은 어떤 차들보다도 소통을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발전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차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량이 이게 엄청 많고 분석해야 될 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웨이모는 이거를 연구용으로 깠습니다. 그냥 공짜로 다 제공해 준답니다. 여기 보면은 1200만 개의 3D 라벨링과 1000개의 드라이빙 세그먼트를 전부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혼자 못 하다 보니까 이걸 연구용으로 공짜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구글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한편 좋은 일이죠. 그렇죠? 저희는 이런 귀중한 데이터들을 얻어서 연구에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너무 데이터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짜로 풀었지만 그걸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거를 대신 이제 조건이 뭐냐면 공짜로 가져가는 대신에 사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논문을 쓴다든지 학계에 이바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생산되는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자율주행을 굉장히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이걸 푼 거죠, 그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